내향인들은 친해지려면 마이쮸를 준다. 이런 게 마이쮸 먹을래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공감됩니다. 새콤달콤 같은 거 하나 주면서 혹시 먹을래? 관심 없으면 제 새콤달콤을 안 주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먹고 있으면 무조건 나눠주는 초콜릿 이거 먹어볼래? 약간 이런 스타일. 내향인들한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친해지고 싶어 하나 나는. 이 사람 그 약간 그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런 느낌으로. 저도 이제 사회에 찌들고 사람들을 점점 밀쳐내며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하고 그리고 회식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저는 뭐 그분은 전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일 텐데 희문 대리 오늘 저녁에 뭐해요? 했는데 제가 답을 했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와서 문 닫으러 가야 돼요. 라고 하고 집에 진짜 갔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확실히 30대가 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친구들이랑도 연락하는 횟수나 빈도가 좀 줄어들고. 맞아요. 자기 일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 나이 때 되면은 결혼한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도 생기고 아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연락을 하던 친구들도 조금 뜨문뜨문해지고 뭐 모임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10명이 나왔으면 이제 5명, 3명, 2명 이제 1대1로 만나는 이런 것들이 왕왕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다. 어딘가 단돌이 쳐야 될 땐 단돌이 쳐야 되고 맺을 땐 확실히 맺고 이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른이 되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뭐 학교 다니고 뭐 같은 동네 살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또 약간 좀 분위기가 달랐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네 집에 뭐 숟가락 개수 뭐 이런 거 안다 만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대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속초에서는 좀 대부분 좀 그런 느낌이고 저희 뭐 동 나이대 친구들이고 하면 뭐 부모님끼리도 서로 다 친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보통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처음이 다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면. 그럼 어떤 좀 형태를 좀 추구하십니까? 뭐 다양하게 많은 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얕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겠지만 좀 다양하게 모든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한두 명이더라도 정말 깊게 만나는 친구들 있죠. 뭐 아버지 어머니 성함까지 알고 이 정도까지 친한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얘기 듣자마자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원래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친해졌느냐 하면은 농구가 매개체였습니다. 이제 다 농구 좋아하고 뭐 그 학교에서는 좀 잘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농구부 했었습니다. 아무튼 키만 보면은 무조건 농구부죠. 키가 큰 편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속초엔 엑스포 공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농구 코트가 있고 그런데 이제 막 그 농구하고 공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농구는 하고 싶고 그럼 이제 껴가지고 이제 조인해서 하는 거죠. 같이 하실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3명 친구들이서 20대 때 이제 그 어떤 저희보다 한 30대 저희 나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때 이제 되는 분들한테 같이 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공 몇 번 던지고 했는데 이제 그 아저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좋을 때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되게 자주자주 만나고 이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들었던 생각이 뭐야 지들이 뭐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했는데 확실히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얘기는 꼰이죠. 지금 말했으면 꼰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진짜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진짜 마당발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제 인디 음악 하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서로 알고 약간 이러고 뭐 저희 친구들끼리도 이제 뭐 자주 만나고 그랬었는데 20대 때에는 확실히 30대가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음악을 관두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뭐 그 음악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뭐 저의 그냥 원래 음악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분야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관계없는 그렇다 보니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규모의 정말 깊게 지내는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아시냐 많이는 아니지만 뭐 그냥 안부 정도는 묻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신 약간 요 정도까지로 된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면은 항상 저는 친구가 많이 없다고 항상 생각해요. 친구가 뭐 다양하지 않고 그냥 딱 만나는 친구만 만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술 학원을 전 다녔기 때문에 미술 학원 친구들이랑 한 번씩 만나면은 제가 제일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양한 친구들이랑. 저는 그냥 한 번씩 그냥 안부차 그냥 뭐 1년에 한 번이더라도 아니면은 뭐 생일 때 축하한다 이 정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예 안 하고 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다양하게 이제 조금씩 만나는데 저는 애초에 기본 자체가 한 친구나 몇 명의 소수 친구들과 함께 오래 가는 편.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라는 건 벌써 지금 18년 정도 됐죠. 그래서 제가 대구 내려갈 때마다 애들이 시간을 다 빼가지고 만나죠. 이제 다 지역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굳이 대구로 다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상황마다 다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내향인이다 보니 좀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네, 저랑 거의 비슷한 결이겠네요. 원래 있던 사람을 계속 잘 유지해서 만나는 게 좀 더 편하기도 하고요.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희문님은 친구의 정의가 혹시 뭔가요? 친구의 정의. 네, 아니면 친하다의 정의? 약간 이런 거?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친하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T의 위로나 T의 이런 게 있는데 괜찮아? 이런 거 물으면 안 친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T들은 저는 T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편한가 안 편한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친구다 하면은 뭔가 마음이 일단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이 들면은 조금 덜 친한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맞긴 해요. 좀 비즈니스가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면은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하지만 서로 간에 예의는 있겠죠. 그래도 좀 더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중학교 때 얘가 있는데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한 1, 2년 동안 이제 학교가 다르니까 실업계, 인문계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한 1, 2년 안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간만에 연락 온 거예요. 아, 간만에 우리 뭐 좀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때 저는 아, 얘랑 2년 만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나니까 어제 만난 친구 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때 딱 친구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아, 이게 자주 만난다고 친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도 불편함 없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얘였구나. 지금은 연락 안 하지만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다시 연락하면 또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친구란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그냥 편해야지 친구다, 꼭 편해야지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친구적인 생각, 뭐 비즈니스적으로 만나가지고 친해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친구. 어떠한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냥 밥 먹는 거, 뭐 밥 먹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렇죠. 그냥 커피 한 잔 마셔도 괜찮고. 근데 굳이 뭐 목적 없이 우리가 꾸미지 않고 만나도 되고 뭔가 뭐 가식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좀 친구이자 친한 관계 중에 한 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원래는 좀 그걸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형태의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스타 같은 것도 그래서 막 하다가 안 하고 막 친구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막 하고 막 결국에 안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냥 그 희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의 지금의 기조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 너무 좋았다. 이 친구랑 또 만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저는 친구인 것 같아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뭔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딱 만나고 왔는데 아, 찝찝하다 이런 만남이 그죠, 있어요. 그죠. 뭐 그 친구가 못됐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생각해 보면은 다음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죠. 갈 때는 좀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니면 뭐 뭔가 걸쳐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게 돼도 결국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느끼기. 그러면은 관계가 이제 처음에 우리는 다들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남자들은 또 군대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친해지는 인맥이 또 있고 저는 사람들이 조금 특이하게 보는 게 행정병이었는데 그게 같이 생활을 할 때 그 선임들이랑 아직도 만나요.
한 10명에서 15명 가까이 되는데 그 단체방이 있는데 이제 서로 뭐 경조사 있으면 문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거기 또 직업이 다 다르니까 그죠. 뭐 은행 관련 업무 있으면 뭐 물어보고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외국 관련 여행 자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은 중국 어디 가야 되냐, 일본 어디 추천하냐, 아니면 서울 놀러 가는데 어디 가야 되냐 이런 거 묻는데 이게 아무래도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접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맞아요. 네, 군대가 그런 면에서 모두가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걸 먹고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좀 쉬워서 아마 저도 10년 넘게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친해지려면은 누군가 뒷담을 해야 된다. 뒷담하면 친해진다. 이런 거 있죠. 아, 저 선생님 별로다. 저 사람 별로다. 하면 이제 너도? 하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뒷담한다는 것 자체가 내 가치관은 이런데 넌 어때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가치관이 똑같으면은 가치관이 얼추 비슷한 거니까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뭐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그냥 군대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뒷담도 뒷담이지만 그러니까 군대는 좀 위험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강제로 가잖아요, 저희가. 그쵸.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네. 강제로 대부분 가게 된단 말이죠. 네네. 우리 청춘을 갖다 바치는 네네. 이제 그런 물론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고 존중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결국에는 그게 왜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이 기억에 남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보면은 뭐 내가 만약에 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 했을 때에도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같은 팀이었거나 이제 뭐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같은 뭔가 과업이 생겼을 때 같이 고생을 하고 뭐 야근을 한다던가 뭐 주말에 출근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일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제 케이스만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거의 연락 안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좀 되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람들이랑 거리를 뒀던 시기가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차에 이제 군대를 간 거라서 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저는 군대에서 고생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상근 예비역을 나왔기 때문에 뭐 좀 특이한 상근이긴 했죠. 그냥 전투 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뭐 유격도 받고 혹한기도 받고 다 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행정병이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꿀 빠는 보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어렵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고생했기 때문에 사람들 군대 썰 이런 거 풀면은 이제 누가 힘드니 많이 하는데 다 모든 이야기가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뒷담 까는 거거나 군대도 힘든 거 같이 공유하는 게 저도 행정병 본부 중대였으니까 전투 중대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랑 저희가 힘들어하는 거랑 맞아. 아예 결이 완전 달라요. 네. 저는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주로 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대부분 간부님들, 그죠, 간부님들의 그날 그 기분이나 무드. 네네 아니면은 그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지시 사항에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는 최하위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저는 항상 그 분위기를 다 감시하고 이러는 거랑 스트레스가 다 비슷해요. 행정병들은. 근데 전투 중대 친구들은 예비군 가서 땡볕이 얼마나 힘들었고 무거운 걸 얼마나 나르고 그리고 이렇게 왕복했을 때 자기들의 쉬는 휴식 시간이 보장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항상 평행선을 걸어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저도 전투 출신 친구들이랑은 연락을 잘 안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공감대가 달라요. 저는 뭐 사무직 해가지고 맨날 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공감대가 있어야지 조금 친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막 회사 같은 데 처음 가도 저 대구 사람이에요 하면 저희 누가 대구 사람이에요. 맞아. 근데 꼭 이제 친해지려고 하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대구 사람이라 했는데 저희 사촌이 부산 살아요. 맞아. 진짜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맞아. 저 사촌 영주 사는데요. 뭐 이런 거. 누구 서장 뭐 남청동 살지. 그렇죠. 남천동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꾸 남천동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 대구 사는데 아예 시가 다른데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다들 친해지려고 하는 거였구나. 지금 보면 그때는 이 사람 왜 이런 소리 하지?
저가 완전 딱 그런 사람들이랑 뭔가 네. 친해지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아니면 나도 그렇죠. 뭐 그 주변에 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좋아하는 옛날 사람들이 사실 요새는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새는 또 안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 이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좀 뭔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저는 좀 비슷하게 오지랖이 아닐까라는 그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친해질 때 어디 학교 출신이세요? 어디 사세요? 무슨 과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말문을 트잖아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알지만 20대 초반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 걸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말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30대 되니까 그 사람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죠, 있구나. 그죠.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맞아. 억지로라도 텐션 올리려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 2-3마디 나누면은 이 사람 나랑 말 결이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러다 그죠. 보니까 점점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조금 좁지만 깊은 관계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그런 것들이 네.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네.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거에서 조금만 여유롭게 풀어지면은 공통점 한 개는 나올 수 있거든요. 비슷한 그죠. 거. 근데 그것까지 가는 게 요즘은 조금 힘들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 저는 옛날에는 생각 못했는데 요즘에 MBTI가 많이 지났지만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한 몇 년 전에 알았거든요. MBTI라는. 근데 뭐 수십 년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MBTI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쉬워진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왜 저러지? 저러다 살다가 그냥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MBTI를 제가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면 이런 이래서. 사람이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MBTI 같은 게 나오니까 조금 기쁘다. 옛날에는 혈액형밖에 없었으니까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A, B. 나 O형인데 너 A형이야? 그럼 같이 컵 못 써. 너 소심하네. 약간 A형이면. 너 B형이면 좀 싸가지가 없다. A, 맞아. B형은 좀 또라이 특이하다. 아니야? 네, 그런 게 있죠. O형은 되게 깨끗하다.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세분화된 그 MBTI가 나오니까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희무님은 MBTI 뭐죠? 저는 ISTJ입니다. ISTJ. 보통 공무원이나 변호사, 뭐 사자 선생님들 많이 하는 직업이고, 그렇군. 네, 좀 공직 느낌? 맞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뭔가 테두리 밖으로 넘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부분 ISTJ더라고요. 연예인도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정현님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MBTI 알게 된 게 몇 년 전이냐? 한 15년 전쯤에 했었거든요. 네네. 그 학교에서 그런 거 해보자고 재밌네요. 이제 전체 학교 네네. 그 프로그램 같은 걸로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ENFP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도 사람 만나는 거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이제 ENTP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MBTI 하면은 EI도 많이 말하는데 TF가 제일 논쟁이 심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원래 무슨 F인데 사회화가 돼가지고 T가 됐어요. 뭐 사회화가 돼서 J가 됐어요라고 하거든요. 정말 웃깁니다. 그런 거 많이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 말하면은 저는 원래 P인데 회사 다닐 때는 J예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P들이 J나 P나 회사 다니는데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잠깐의 딴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근데 저는 좀 MBTI로 인해서 수혜를 본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ENTP라는 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포션에서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슈들이 있었을 때에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네. 희무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뭔가 ENTP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네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약간 피발놈이었구나. 네, 그런 쪽. 아마 그게 제일 강한 게 ENTP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자기 막 주장이나 뭐 논리나 이런 거 되게 강하게 하는 사람. 제가 ENTP가 주변에 한 5명, 6명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ENTP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말을 경청을 잘해줘요. 근데 결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맞아. 듣는 척 그냥. 근데 제가 한두 명만 그랬으면 저 사람들 성격이구나. 사바사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표본을 한 5-6명을 냈는데 다들 경청을 잘해주세요. 좋다. 좋은데요?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근데 전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처음에. 결국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결국에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게 ENTP다. 근데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내가 무슨 얘기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저는 ISTJ인데 한국에 ISTJ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ISTJ를 한 2-3명밖에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게 아마도 이제 저는 예술계, 예체능 쪽에 있으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에 MBTI 뭐세요 이런 거 물으면은 진짜 많은 게 INFP, INFP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맞아, INFP. 네, INFP 많고 그 다음에 ENFP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확실히 감정적이고 감정을 좀 잘 쓸 줄 알고 상상력도 풍부한 사람들인 것 같고 뭔가 희한하게 제가 좀 친해지거나 뭔가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프피였습니다. 희한하게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뭔가 향기가 난다. 인프피의 향기 난다. 인프피의 향기가 난다. 대부분 치면은 인프피. 네. 낯선 남자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난다. 낯선 이들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난다 치면은 바로 인프피였습니다. 뭐 조금 다르면 인프제. 였고 조금 이 사람 조금 활발한데 ENFP.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BTI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랑 친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잠깐 이 뒤에도 떠 있는데 검색해 봤거든요. 네네. 누구랑 사이가 좋은가에 네네.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일단 이걸 검색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전 내향적인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ENTP가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서 가장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뭐 나에게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만 이제 연락하고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위키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좀 키가 조금 빨려요. 저도 이제 어디 가면은 소위 말하는 깔깔이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웃기는 역할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그렇게 막 예전에 ENFP였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냥 에너지를 쓴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확실히 에너지가 좀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냥 좀 뭐랄까 I이신 분들 중에 좀 자기만의 것이 있다. 그런 거를 조금 느껴요. 제가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전 주변 사람들 MBTI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E는 좀 약간, 좀 어떻게 말하면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좀 허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부풀리는 느낌이 있다라면은 I인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어떻게 하면 더 숨길까? 그죠. 나 예를 들어서 그림 못 그려 했는데 막 밤로스처럼 쉽죠? 그런 느낌이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이 지금 여자친구랑 사귄 지가 8년인가 9년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도 그렇고 몰랐던 부분인데 저랑 가장 친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맨 처음 멜로우 슬립 보컬 했던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저랑 편곡 작업할 때 도와주시는 규목형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 인프제거든요. 인프제 아니면 인프피 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근데 예전에 규목형이랑 무슨 이런 MBTI 얘기를 하다가 규목형이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짤이었는데 짤 여기 나올 겁니다. 무슨 그 강아지가 이렇게 춤추고 있으면은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박수 치고 있는 그 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ENTP랑 ENFP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인프제가 이제 박수 치는 사람이고 조련하고 있는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끼긴 그래요. 아, 나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볼 건데 뭐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던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어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약간 이렇게 호응을 잘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끼리 만나면 아 나는 이건데 아 나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네,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저도 가까워진 사람 보면 대부분 다가오는 사람들은 INFP였는데 근데 N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로 재면은 N이 강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힘들다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F랑 뭐 외향적이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진짜 외향인을 안 만나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짤처럼 춤추는 사람 못 만나봤을 수도 있는데 N 사람들을 좀 만나면은 갑자기 우주 얘기로 빠질 때가 있어요. 실제 우주. 그죠, 실제 우주. 그리고 갑자기 영화를 보고 나서 인생에 대한 철학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두 발짝 정도 뒤로 떨어집니다. 저 약간 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네, 근데 제가 ENTP 분을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뭐 되게 본인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대요. 있을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 안 하고 지금을 당장 중요하게 산대요. 근데 그분이 엄청 우주 얘기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되게 미래를 많이 상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T인 제가 봤을 때 저게 지금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그죠.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거인가에 대한 기준이. 네, 그래서 그건 현실이 아니라 미래인데 자꾸 뭐 지금 다가올 일도 아닌 것들을 걱정하고 계시고 이래서 아 나랑 완전 다른 이야기구나. 그때 조금 느꼈습니다. 아 이거 이야기 주제가 다르면은 조금 더 다가가긴 어렵겠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 얘기 나온 김에 MBTI별로 조금 친해지고 싶은 사람 친해지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뭐라 해야 되죠? 좀 상황마다 다른데 1대1 만남을 되게 선호해요. 1대1 만남을 선호하고 뭔가 3명, 4명, 4명 이상으로 가면은 조금 친해지고 싶지 않다. 개개인마다 친해지고 싶은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4명 정도 만나면 어쨌든 2대2로 좀 놀 거고 4명 다 동시에 놀더라도 어쨌든 자리에 앉으면 2대2로 앉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1대1일 때 좀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많아질수록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을 때 저는 그냥 말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하나라고 했을 때 그냥 1대1일 때 정막을 깨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내향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굳이 내가 인간관계를 더 넓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딱 사회화된 만큼만 그만큼만 그렇죠. 제가 용인하는 것 같아요. 정현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훨씬 외향적이시니까 저보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뭐 앞에 레코드스탁 사장님한테도 잘 가시고 그렇죠. 저는 진짜 볼 일 없으면 안 가거든요. 아무리 친해지고 싶더라도 볼 일이 없으면은 갈 이유가 없다라는 판데 정현님은 뭐 볼 일을 만들어서라도 가시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음료라도 하나 더 드리고 이러니까 맞아. 그 뭐 내가 뭐 이런 거 선물 받았는데 한번 드셔보시라 약간 이런 거 잘하는 편이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저는 외향적이긴 하네요. 네. 친해지고 그리고, 싶을 때 뭔가 음식 꽂아주시는 느낌. 맞아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면서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가 아무래도 먹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뭐 좋은 식당 같은 거 생겼다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약간 이런 제안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뭐 그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동네에 사시냐 뭐 그러면 그 동네 뭐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동네 나 가봤다 뭐 누가 여기 살아가지고 자주 가서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생각났던 거는 다대다로 만나는 건 전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지난 한 이틀 전인가에도 어떤 프로젝트를 한 해 만에 때문에 이제 그 6명, 7명 아니다 8명이었다. 정확히 8명이었는데 8명 있는 자리에 갔을 때의 생각해 보면은 제가 친해지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한테 되게 말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는 일과 관련된 그 미팅이었다 보니까
딱 레코드 수사님이랑은 좀 더 딥한데, 그러니까 아까 네. 뭐 어디 사세요? 뭐 네, 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음악 하는 데였으니까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 나는 뭐 이런 거 좋아한다 하면은 저도 그거 뭐 들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냥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공감대. 혹은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거죠.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나 음식 좋아해. 너도 좋아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친해지는 것도 사실 그런 계기 아닌가요? 그렇죠. 타코 먹으면서 둘 다 급격히, 음식 네. 좋아하고. 그래서 갑자기 짤이 하나 생각나는데 내향인들은 친해지려면 마이쮸를 준다. 이런 게 마이쮸 먹을래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공감됩니다. 새콤달콤 같은 거 하나 주면서 혹시 먹을래? 관심 없으면 제 새콤달콤을 안 주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먹고 있으면 무조건 나눠주는 초콜릿 이거 먹어볼래? 약간 이런 스타일. 내향인들한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구나. 친해지고 싶어 하나 나를. 이 사람 약간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런 느낌으로. 나랑 친해지고 싶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친해지려면 어떤 공감대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사냐, 뭐 좋아하냐, 그럼 나 이거 안다 이런 것처럼. 맞아. 그냥 그 얘기하면서 그냥 든 생각은 뭐냐면은 나이 먹고 친해지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어도 예를 들면은 저는 기타를 치고 기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되게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 이거 디자인하신 맛살님이랑도 친해진 계기가 맛살님이 이제 기타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뭐 이 패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약간 정연티처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아는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전혀 이제 중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접점이 없다가 군대에서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잘 지내냐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기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또 갑자기 급격하게 친해지고 나이 들고는 진짜 동호회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그런 이유지 않을까? 등산이나 아니면 라이딩, 자전거 많죠. 자전거나 아니면 러닝 크루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좋아하는 거가 이제 비슷하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뭐 러닝을 좋아한다, 아니면 뭐 무슨 바이크를 좋아한다, 뭐 기타를 좋아한다, 뭐 야구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진심인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급격하게 확실히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서울 와서 한 프리랜서 시작한 지 한 2년 차 됐을 때 갑자기 저도 친해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부산에 사는 드럼 치는 형 항상 등장하는 그 형이랑 어떻게 친해졌지 하니까 둘 다 혼자 살고 그리고 같은 경상도 사람이었고 그 형은 부산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람이고 야구를 좋아한다는 점. 야구. 네, 그 형은 롯데 팬. 영원히 고통받고 계시죠. 롯데 팬. 저는 삼성 팬이고 그런 거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두 명 다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뭐 새벽까지 뭐 홍대 홍대 애경 옆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인생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앞으로의 인생의 진로에 대한 거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친해지려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다가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저는 그냥 가서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살았는데 조금 과장을 붙이면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저랑 저녁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왜 자꾸 나랑 어떤 분은 갑자기 와가지고 처음 보는 분인데 모니터가 딱 있잖아. 그럼 모니터 건너편에서 혹시 누구시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희무님이세요? 하는 거예요. 맞는데요 하니까 사람들이 희무님 좋아한다길래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왔어.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그 사람이랑 밥 먹은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팀에 있던 다른 남자분이 오늘 이번 주말에 뭐 하냐요. 진짜로. 약간 그건데요. 약간 연애 시뮬레이션처럼. 입사 첫째 주였습니다. 입사 첫째 주에 갑자기 뭐 하시냐. 저 그냥 집에 있는데 저 상경 처음 했으니까 친구도 막 이제 연락해야 되잖아요. 저도 급하게 올라온 거랑. 근데 갑자기 야구 좋아하시냐 해서 저 야구 좋아한다. 그럼 캐치볼 하실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볼하고 9분 오토바이 같이 타서 사우나도 가고 그때 진짜 사우나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분이 자기 뭐 팀 몇 명 모아가지고
쭈꾸미 볶음 자기가 했다. 그래서 같이 먹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저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저한테 자꾸 먹을 거 사주면서 뭐 맛있는 거 먹어라 이런 거 좀 사주면서 이러고 그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이럴까? 늦었나 느낌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게 꽤나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사회에 찌들고 사람들을 점점 밀쳐내며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하고 그리고 회식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저는 뭐 그분은 전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일 텐데 희문 대리 오늘 저녁에 뭐해요? 했는데 제가 답을 했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와서 문 닫으러 가야 돼요. 라고 하고 집에 진짜 갔습니다. 그때 비가 와가지고. 근데 그 과장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통 같으면 창문 내일 닫고 뭐 얼마나 늦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내가 말릴 수 없는 이유네 하고 거기서 이 사람이 그를 존중하는 엄청 나를 존중해줬구나. 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는데도 저를 좋아하고 다음에 또 먹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절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많이 먹었습니다. 육회도 사주겠다. 이분들이 오늘 육회 소주 한 잔?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근데 자꾸 육회 소주 한 잔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저를 엄청 아끼고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감사한 행동인데 저는 혼자가 편했다. 난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냥 혼자서 그 소교밥집 가서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부르냐. 나그찬밥 피우고 집에 있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저를 불러서 조금 그랬던 행동이 있다. 저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그게 되게 인간관계에서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술. 이제 뭔가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 뭔가 분위기를 풀어야 된다 뭐 이랬을 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술 한잔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는 둘 다 이제 안 먹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기했던 게 전혀 이제 별로 안 친하고 막 그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뜨문뜨문이 아니라 좀 약간 대면 약간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자기들끼리 술 먹고 갔다 오니 갑자기 막 형 동생 돼 있고 형님 약간 그렇게 되고 근데 또 다음날 되면 또 까먹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저희 주변에 보면은 확실히 그 남자들은 여자분들도 담배 피지만 남자들은 보통 담배 피면서 담배는 진짜 맞아요. 담배 피면서 근데 이건 아마 공감 많이 할 거야. 비흡연자들은 담배 피면서 중요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중요한 얘기를 담배 피면서 하고 와서 통보를 해요. 비흡연자들에게. 그럼 저희는 중요한 얘기를 못 듣고 통보만 당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담배 폈을 때 5분 안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은 담배를 피면은 15분, 20분씩 있는다. 갑자기 그 회사 다닐 때 담배 피고 하도 시간을 지연시켰던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죠. 그거 뭐 월급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논쟁들도 있고. 담배를 엄청 많이 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욱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담배나 술 해가지고 담배 피세요 하면 저 핍니다. 안 피어도 피는 척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 듣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오늘 끝나고 뭐해 하면 술 마시러 가자. 이러면서 친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니까 그렇게 친해진 적은 없다.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시더라. 네, 그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밥 먹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더 친해지든지 말든지 된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다들 궁금해서 밥 먹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 술 먹자. 근데 그 관계들이 100이면 100 다 오랫동안 유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오래가는 사이들은 조금씩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성격이 맞는다거나. 대부분 맞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 여자 관계나 이성 관계든지 아니면 친구를 보면은 끼리끼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이 맞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그냥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다는 걸 서로 직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말투라든가 뭐 욕을 안 쓰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욕을 너무 쓴다. 그러면은 안 친해지게 되고. 그죠. 네, 아니면은 취미 생활이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그쵸. 이번에 이런 자전거 봤는데 어때? 나 이번에 무슨 뭐 샀다. 네, 러닝화 이런 거 요즘에 온에서 나왔다던데 뭐 나이키에서 나왔다던데 어때? 하면서 이번에 마라톤 1등이 뭐 나이키 신었대, 온 신었대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돼야지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난 그거 싫은데 귀를 닫아버리는 순간 점점 멀어지지 않나? 맞아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공간에서 존중,
서로 취미가 다르더라도 공감해주고 공감은 아니더라도 존중해주면은 사이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쟤는 원래 저런 애지. 근데 진짜 못된 짓, 진짜 잘못된 일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멀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다른 거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면은 그죠. 오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취향의 문제니까요. 가치관과는 또 좀 더 다른 그쵸. 거고. 틀리지만 않는다면, 예, 뭐 법적으로라는 사회적으로 틀린 행위만 아니라면은 취향이나 가치관의 문제니까 이게 오래가는 요소인 것 같아요. 먹는 거 저희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는 길게 만나진 않았으나 좀 많이 친하죠. 그죠, 그죠. 기간 대비 엄청 친한 편이니까 1년 한 3, 4개월 됐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구나. 오래 가면은 서로를 그냥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좋지, 이런 것처럼 서로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뭐를 싫어한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집 안 가서 그래. 안 먹어봐서 그래. 한번 먹어보면 너가 이제 생각이 달라질 거야. 꼰이군요. 약간 그런 류의 인간이었는데 네. 이제 확실히 그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거는 그 사람의 캐릭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어딘가 싶긴 한데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저만의 요소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것 같아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를 별로 거부감이 없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다. 네, 예를 들면은 뭐 희무님이랑 저랑만 지금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 둘 다 어떻게 보면 영상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게 인접해 있지만 완전 다른 거니까 네. 음악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네. 근데 어찌됐던 간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했을 때에 희무님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뭐 하면서도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또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인프제 친구 중 하나인 그 박 사장님이 네. 박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 친구도 완전 그 경상도 문경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이랑 친하거든요. 네. 문경 사람인데 이제 저는 막 뭐 무슨 마라탕도 막 한 10몇 년 전에 먹어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없었지만 한번 가보자 했을 때에 약간 빼는 사람이 있고 그래?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약간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빼지도 않고 뭐 엄청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정도 스탠스가 딱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랬을 때에 이제 난 이거 맛있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게 너무 먹고 나면 보수적이지도 또 않고. 그죠. 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완전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이를테면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는데 뭐 클라이밍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해봤을 때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나는 좋은 것 같다. 나는 안 좋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다쳐. 그죠. 러닝하면 무릎 망가져. 근데 적당히 다 하면 되는데 일단 부정적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만날 때 만남이 없어요. 나중에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뭔가 말맛 떨어진다고 하나요? 그죠. 말하려고 하면은 끝난다. 이건 이러면 괜찮네. 오래 가기 힘들다. 이건 저래서 안 돼. 네, 그러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뭐 나는 나 기분 좋아서 뭐 했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반대인데 대포콘 같은 느낌이죠. 반대인데 이 친구 맞들리면 다 쓸어가는데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냐면은 냉소적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누구 가수 새로 나온 노래가 너무 좋더라. 걔 별로야. 걔는 오리지널이 아니지. 걔는 그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번에 나 무슨 그 기타를 샀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거 왜 그 돈 주고 그거 사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멀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이게 만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짐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 유형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죠. 뭔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센 사람. 맞아.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저는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썰을 먼저 풀면은 제 친구 중에 뭐 대학교 같이 다니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만 만나면은 저를 까내리기 바빠요. 항상 뭐든지. 저는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자꾸 그러지? 이거를 몇 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걔가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저는 빠른 년생이니까 저는 평생을 빠른 년생을 살았고 회사에서도 빠른 년생을 인정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저는 결코 저 원래 연도랑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빠른이랑만 친구합니다. 절대. 이건 저는 이래야 깔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위 말하는 개족보를 안 만드는. 네, 개족보를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원래 개족보 해가지고 걔들이랑 말을 넣는데요. 야 그러면은 꼬인다. 야 그러면은 니는 얘랑도 친구고 얘랑도 친구 아니냐. 그러면은 그래서 니 같은 애들 때문에 욕 먹는다. 친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걔가 그 말 하더라. 희문아 너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근데 사회 연차가 저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는 거야. 저는 심지어 회사에서도 그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희문이 이거지 하면서 다 빠른으로 됐어. 그리고 심지어 회사 다닐 때 저보다 이틀 뒤에 태어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빠른으로 안 갔어.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희문님은 혹시 앞쪽이랑 친구세요? 뒤쪽이랑 친구세요? 묻는 거예요. 저는 뒤쪽이랑 친구 안 합니다. 그럼 제가 형이라 불러도 되나요? 하고 형이라 부르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이 정도로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사회생활 안 해봤다. 근데 이거는 사회생활은 스타일이 다르죠. 그리고 그죠. 제가 한 번도 사회생활하면서 제 사회성 진짜 구리다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 만날 때마다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해. 뭐 너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뭐다. 그래서 뭐다 하는 거예요. 시간 약속도 걔가 안 지켜가지고 뭐라 하면은 야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랑 마지막 만난 날이었죠. 이제 그날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네가 학교 다닐 때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제가 항상 마치면 바로 가고 마치면 바로 가고 근데 한 번도 조별 과제나 이런 거를 늦은 적 없고 과제도 제가 늦은 적 없고 이러니까 제가 그래도 꽤나 높은 학점을 받았겠죠. 근데 지각도 안 하고 근데 자기는 가까이 사는데 지각도 하고 이러는데 네가 그게 참 신기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얘가 나를 질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나를 되게 어딘가 모르게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랑 저랑은 애초에 학교 다닐 때부터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 친구는 어쨌든 조금 좋은 회사라면 대기업이나 좀 큰 회사 누구든지 아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했고 저는 예전부터 그런 꿈이 없었어요. 굳이 들어가야 되나? 나는 나 혼자 살고 싶다. 네. 그냥 나는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살고 싶다. 아예 가치가 반대잖아요. 근데 인정해주면 돼. 대기업 들어간 거 멋있는 행위죠. 저같이 사는 것도 멋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친구가 질투감이 계속 생겼나 봐요. 저는 그렇다고 누구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구나. 늦어도 저는 뭐라고 안 해요. ISTJ 중에 특이한 케이스. 저는 시간을 늦어도 아무리 늦더라도 뭐라 안 합니다. 꼽을 조금 주긴 하는데 왜냐면 꼽이라도 안 주면 걔들은 평생 늦어요. 꼽줘도 늦는데.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자마자 난 이 친구랑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만날 때마다 흔히 욕을 먹는 거잖아요. 니는 이래서 이렇다 하는데 사실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케이 점점 멀어져야겠다. 그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쩌다가 멀어진 친구 보면은 대부분 저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도움받을 때만 잠깐 필요하고 맞아. 아니야? 끝. 도움받을래? 아니야? 끝.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가차없이 다음에 연락 오면 그냥 연락 안 하고. 빠잉. 네, 굳이 옛날에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친근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이것 좀 도와줘. 근데 도와줘가 아니라 솔직히 전임 그냥 다 해줘라. 솔직히 누가 합니까? 갑자기 막 공감이 되는. 네. 어떤 친구는 갑자기 그림 그릴 줄 아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 줄 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림 분야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저는 그림 분야가 아니에요. 디자인 분야이고 그림은 입시 때만 그려보고. 그죠. 뭐 자기 회사에서 그림 그리는 대회가 사생대회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조금 승진을 하려면 그런 사생대회에서 뭔가 상 같은 거라도 타면 좋대요.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고 싶대. 그래서 딱 전 눈치챘죠. 레슨이 아니다 이거 100%. 그러니까 끝에 마무리에 그 말을 하더라고.
이 그림 좀 빌릴라 했는데 이제 누가 그려줍니까? 그죠. 제 분야도 아닌데. 네. 결국에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를 요약해 보면은 저의 지난날에 대한 약간 회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중심 내가 중심인 게 결국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인데. 네. 이를테면은 이제 희무님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그 친구도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나는 내 기준만 맞는 거죠. 그렇죠. 내 기준만 맞고 너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이든 뭐 취향이든 이런 건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무조건 맞아. 이런 식이 되면은 무조건 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뭐 돈으로 엮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사실 뭐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내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용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그런 사회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용에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윈윈할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죠, 확실히. 뭐 저희로 치면은 뭐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뭐 이런 거 하는데 얼마를 받는다 이런 식이 됐던 간에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체능이 좀 더 특히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자기가 기타를 뭐 잘 치고 싶다, 잘 뭐 배우고 싶다. 근데 이제 레슨을 뭐 말씀하신 대로 전 정말 레슨 얘기인데 레슨을 받고 싶다. 근데 돈은 안 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정에 약한 스타일이거든요. 좀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애둘러서 거절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얘기를 해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은 그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보통 이 정도 돈을 받아 사람들이. 근데 나는 원래 기타 레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요 정도만 받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싶으면 하자. 하면 대부분 알아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제가 한 번 있었죠. 뭐 기타 이거 녹음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또 그게 있어요. 이게 남 탓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배웠던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구 밑에 소위 말하는 도제식이죠. 네. 도제식이라 하면 그냥 까라면 까, 뭐 월급 없어,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새 최근에 맞아 그런 얘기 했던 거 생각나네요. 안성재 셰프가 어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돈 한 푼도 안 받고 뭐 2년 동안 뭐 미슐랭에서 뭐 쓸고 닦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배우게 됐다. 그런 것들 적어도 약간 그게 약간 혼재돼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저랑 같이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다 많았으니까 뭐 기본 40대 뭐 50대 이런 시기다 보니까 뭐 교수님들 뻘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근데 그건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은 좀 뭐 웃기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랑 뭐 한두 살만 차이가 나도 되게 달라요. 그 마인드들이. 그쵸. 소위 말하는 MG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저만의 기준이 확립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를테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죠. 뭐 음반 어떤 걸 하는데 이제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20대 때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공연도 이제 서로 뭐 페이 같은 거 안 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뭔가 정말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나도 얻는 게 있고 쟤도 얻는 게 있고 그럼 당연히 뭐 제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거고 세션이라고 하면 돈을 주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뭐 인접권 같은 거를 뭐 몇 %를 뭐 떼는 계약 그런 거 보통 안 하니까요. 친구들끼리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클리어해야겠다라는 거를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제가 얘들아 그땐 내가 철이 없었단다. 근데 물론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정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선이고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같이 하는 건에 있어서는 서로 잘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이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양심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데 하나 아까 그 친구랑 생각났던 게 제가 빠른 년생만 생각났는데 술을 마실 때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신다고도 뭐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있죠. 너는 빠른 년생을 외쳐 사회를 생활도 안 해봤니? 1번 레파토리. 2번 레파토리는 야 희문아 너는
사회생활 안 해봤어? 술을 마셔야지 사회생활을 하지. 이 말을 저는 언제 들어봤냐면 저희 아버지 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아버지도 심지어 10몇 년 전에 얘기했어. 술 마시고 뭐 이러면은 그래도 조금 아까 담배 타임처럼 그죠. 담배는 안 피더라도 술은 조금이라도 마시면은 그래도 술자리에 갔을 때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한 잔이라도 마시면 낀다고 아버지 생각하셨으니까. 맞아. 그 아버지 때 생각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러면 좀 더 안 마시는 것보다 넓은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자리는 더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람을. 그죠.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거를 저랑 동갑이네가 하면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동시대에 살고 있고 술을 안 마셔도 충분히 저는 살고 있고 그런데 술을 안 마셔서 너는 그렇다. 그 친구 그날 꽐라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돈 계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자기 돈 제일 적게 냈다가 걸려가지고 물론 계산을 잘못했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잉여냐 아니면은 근본이냐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가산점. 가산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는 뭐 그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될 수는 있죠. 이제 좀 더 친해진다라던가 학연, 지연, 혈연 가산점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현대사회 기준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확실히 저희가 엄청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윗세대나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도 약간 그게 에어리아가 겹쳐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생각해보면 나름의 그들의 변호를 해보자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왜냐면 군대에서도 안 그러잖아요. 이제 그쵸. 옛날 같지 않잖아요. 막 옛날에는 진짜 웃긴 얘기지만 저는 군대 좀 늦게 갔는데 저보다 군대 한 2, 3년만 빨리 갔던 친구들 막 맞았대요. 근데 막 저희 때만 근데 이제 그 친구네 때 이제 임병장인가요? 이제 괴롭히고 그런 것들 무슨 윤일병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2014년 3년 제가 이제 좀 편하게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때리고 이런 거 없었고 폭언 욕설하면 그냥 바로 이제 문제되는. 근데 그게 맞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그래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 멀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멀어지면은 알아서 서로 멀어지더라고요. 그냥 연락 횟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들도 어차피 멀어질 예정이었다. 제가 볼 때. 서로 안 맞으니까. 저는 굳이 연락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친해지려고 애쓰지도 않았지만 멀어질 때는 그냥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냥 없어졌다. 연락 잘 안 하고. 저는 그거 가지고 이슈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서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랑 너랑 이러저러해서 안 맞으니까 그만하자. 무슨 남녀 관계처럼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의 여자친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니? 왜냐하면은 저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해요. 모든 관계가 됐든 일을 하는 게 됐든 이거 하면은 50만 원 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할게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딱딱딱딱 나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인간관계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던 거죠. 너 마음에 든다. 나랑 같이 하자. 약간 이런 식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멀어질 때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자친구와 이제 적이 된다는 거죠. 너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나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부정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난 너 술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술 먹는 게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나는 너가 약속 안 지키고 너 시간 안 맞춰서 오고 이런 것 때문에 난 너랑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거였다면 앞으로는 그냥 좀 저도 앞으로도 아니고 최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점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잠수탄다. 그런 느낌인 거죠. 저 그게 되게 열받았거든요. 제 입장에서.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은.
확실히 연락을 안 하고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조금씩 서서히 멀어지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게 또 있어요. 이제 장난치는 사람은 장난치는 사람 좀 만나야 되고 그런 게 좀 비슷한 사람끼리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MBTI로 가면은 T는 T를 만나야 되고 F는 F를 만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인터넷에 많거든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그 화법이나 말투나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걸 못 받아준다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가 틀리진 않는데 차이가 있을 뿐. 근데 맞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인정을 하면은 가까워질 수도 있는 사이. 이 척박한 사회에서 뭐 친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친해지는 계기가 생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거기서 공감까지 하면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틀리다라고 생각만 안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쉽지도 않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또 그 자신의 주관이 강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이 있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나랑 다른 말 하면은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랑 아예 생각이 틀리구나. 아예 또 요즘에는 틀리다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죠. 다르다보다. 네, 근데 다른 거랑 틀린 거는 아예 다른 거니까. 그죠. 네, 틀린 거는 정답이 아니란 거고. 근데 우리의 관계들은 정답이 없잖아요. 뭔가 정답에 비슷한 건 있는데 정답이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 또 한번 얘기할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인간관계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편하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네, 지금 우레옥 사장님이랑도 우레옥 주차 선생님이랑도 되게 잘 관계가 지내고 좋잖아요. 있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카스도 한 병 드리고. 이게 외향인의 삶. 그죠. 네, 저는 인사도 네. 할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인사도 드리지 않고 그냥 오며 가며 그냥 이분이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또 식사를 조금 이른가? 식사를 할 시간이라기보다는 뭐 차나 한 잔 마시러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좀 기다리죠. 오늘은 기다리는 메타. 네, 좀 기다리고 아직 네. 식사 시간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맞춰보도록 하죠.